안녕하십니까. 자, 2020년 4월달 한 달 동안에 토끼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띠 운세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띠별 특성은 하단 본문에 링크로 첨부되어 있습니다. 별도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해당 동영상에는 토끼띠 분들의 성정, 토끼띠 분들의 장점과 단점, 또 사주적 특성, 좋은 띠궁합, 그 다음에 그 선천수나 후천수, 또 토끼띠 분들의 직업적 특성,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. 링크 클릭하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2020년 4월달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4월달 운세를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기본적으로 반한살의 방합입니다.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던 일들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돋보이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현역에서 그 물러난 그런 경우라 가지고 긴장은 조금 풀리고 또 심리적인 여유도 느끼면서 다소 한가로운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볼 수 있겠죠.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적인 그런 반열에 오르고 또 실리적인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 리더로서의 그 자질은 다소 힘에 좀 붙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참모직이나 비서직, 직장생활 이런 것이 다소 어울리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겠죠. 그렇지만 이 반한살 운에서는 남들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융통성 있게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방합도 함께 하죠.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방위합이라고 해가지고 가족합이라고도 합니다. 방합은 그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합이라 가지고 형제, 자매, 친구, 동료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원활하게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겠죠. 자, 이번엔 2020년 그 4월달 한 달 동안 토끼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를 살펴보기로 합니다. 10세, 70세 되시는 분들 10몇 년에 태어나셨고 백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. 급제와 정인이시니까 천간이 이렇게 급제운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동업을 하거나 함께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일로 기회를 잃거나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금전적 지출도 좀 많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남자분들은 아내나 여자로 인한 고민도 생길 수 있고 들어는 부동산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문서운도 따르기는 하지만은 보정 등에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안정된 기운이지만은 활동성에 제약이 좀 따르고 또 자녀로 인한 고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세다 보기도 합니다. 12운성으로는 묘지에 속합니다.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살 운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불리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하시던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볼 수 있습니다. 하시는 일이 다소 좀 위축되고 어느 정도는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은 수성의 기분으로 보내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인성이 그 묘지에 속하다가 보면은 부모 형제 덕이 다소 좀 박하고 인연도 좀 박한 그런 시기니까 가족들 간에 서로 좀 화기애애한 그런 시간 보내는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 싶기도 합니다. 22세, 82세 되시는 분들 김윤년에 태어나셨고 황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. 상관과 급제시니까 바쁘게 활동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한 달이 되지만은 유흥이나 오락 이런 것들처럼 다소 소모성 지출이 생기기 쉬운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. 동업이나 금전 거래는 그 손재가 좀 따르기 쉽고 직장 문제나 배우자로 인한 지출도 좀 많은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.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도 생길 수 있고 가족들의 일로 고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겠네요. 이성간이나 부부간에도 들어 사이가 좋지 못하거나 자식들과도 트러블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.
재산상의 손실이나 금전상의 지출도 많을 수 있는 달이 되고, 또 수입에 따른 지출 관리가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12운성으로는 쇠지에 속합니다.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인정받지만은 투지가 좀 부족한 그런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겠죠. 매사 여유와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만은 직업상 다소 부침도 따를 수 있고, 더러더러 운세에 부침도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비겁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형제 자매, 친구, 동료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살펴보는 그런 아량도 좀 필요한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34세, 94세 되시는 분들, 정묘년에 태어나셨고 적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. 정제와 상관이시니까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겨가지고 생활이 안정된 시기가 되기도 하고, 금전적인 여유로 인해 가지고 활동적인 시기이지만은 그 못지않게 소모성 지출도 많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.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모친의 건강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한 달이다 볼 수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학업의 능률이 조금 부진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고요. 또 관성을 극하는 그런 기운이 있어 가지고 직장 생활이나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더러 횡재수도 따르고 다른 사람의 실패로 인한 부가적인 이익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10성으로만 봤을 때는 좋은 운세로 볼 수 있습니다. 12운성으로는 쇠지에 속합니다.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처리 능력도 세련되고 또 실력도 인정받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좋은 시기이지만은 투지가 조금 약한 그런 시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추진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, 약간은 부침도 따르지만은 매사 여유도 있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46세, 106세 되시는 분들 을묘년에 태어나셨고 청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. 정관과 정제시니까 가정적으로도 편안하고 또 좋은 소식이 많이 날아들어 가지고 명예가 상승하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경제적으로도 좀 윤택한 시기라 가지고 재물도 안정되고 금전적으로도 안정되는 좋은 시기다 볼 수 있겠죠. 이러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광급 공사의 수주도 가능한 그런 좋은 시기입니다. 직장인들은 승진의 기회가 올 수도 있겠고, 또 여자분들한테는 짝을 찾는 그런 행운도 따른다 볼 수 있겠죠. 좋은 일들이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건강에 좀 무리가 가거나 들은 가까운 사람들과 좀 소원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겠죠. 이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그런 기운이 있어 가지고 모친의 건강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천간이 합이 옵니다. 이렇게 그죠? 천간이 여기 을목하고 이렇게 경금이 이렇게 을경합이 되죠. 그죠? 천간이 이렇게 합이 되면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된 좋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12운성으로는 관대지에 속합니다.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노련미가 다소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열정적이고 또 부지런한 그런 운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기운이 될 수 있겠죠.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직이 바뀌는 등 명예가 좀 상승해 가지고 또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한 달인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그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자만심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대인관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견을 무시하거나 또 일을 처리할 때 경솔히하는 경향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하신다면은 상당히 좋은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 58세 되시는 분들 계면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. 정인과 정관이시니까 편안하고 좀 유익한 그런 나날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어느 정도 문서운도 따르는 좋은 시기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계도 넓고 또 윗사람들이나 상사분들과 관계도 돈독해져 가지고 인정도 받는 좋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윗사람이나 동료,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
승진이나 승급에 찬스가 오기도 하고요. 그렇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활동이 다소 위축되거나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건강관리에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.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들과 유대관계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좀 힘써야 되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자녀분들로 인한 고민거리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. 10성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. 12운성으로는 양지에 속합니다.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일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그 성과도 나타나고 다소간의 행운도 따르는 좋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성과가 그리 크지 않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성과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고 희망에만 머무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12운성이 양지에 속할 때는 교육이나 철학, 종교 같은 어느 정도 정신적인 부분에서 능력이나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관성이 그 양지에 속하다가 보면은 직장에 다니거나 하는 일이 남들에게 어느 정도 내세울 만한 그런 입장은 못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2020년 4월달 한 달 동안에 토끼띠 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일진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천살, 지살, 연살 이런 것들처럼 그 12신살이나 합충형 이런 부분들은 하단에 그 별도 동영상으로 제작돼 가지고 첨부되어 있습니다. 본 동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까 그 일진별로 신살 참조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대조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. 이 보시면은 그 위에 그 청색으로 된 이 부분은 운세가 길하면서도 좋은 운세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은 시기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, 붉은색으로 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? 운세가 그 강하면서도 좋지 않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은 날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. 13일날 천살의 6합, 25일날 천살의 역시 6합이고요. 29일날 망신살의 3합이죠. 여기 천살이나 그 다음에 망신살, 3합 이런 부분들은 하단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운세가 좋은 날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. 1일날 천살의 6합, 2일날 지살의 3합, 5일날 망신살의 방합, 7일날 반한살의 방합, 11일날 화개살의 3합, 14일날 지살의 3합, 17일날 망신살의 방합, 19일날 반한살의 방합, 그 다음에 22일날 화개살의 3합, 26일날 지살의 3합 이런 날들이 있죠. 역시 하단 링크 참조하셔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는 그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지 않은 날, 한마디로 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날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. 27일날 연살의 자영이죠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. 이성간에 그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이런 때 상당히 어느 성과가 나거나 아니면은 상대편으로부터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일 수 있으나 보시면 이렇게 자영이 있습니다. 상당히 잘 되는 그런 일 같지만은 결론적으로 건강도 좀 이상이 올 수가 있고 여러가지 부작용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날은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이런 거 상당히 좀 피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되는 날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. 3일날 연살의 자영, 8일날 역마살의 자영, 11일날 급살의 원진, 12일날 제살의 충, 15일날 연살의 자영, 20일날 역마살의 자영, 23일날 급살의 원진, 24일날 제살의 충 이런 날들이 있죠. 그죠? 역마살의 자영 이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역마살이면은 이동살이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들이를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런 날 선택해서 하시면은 상당히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날들은 좀 피해야 되는 날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. 나머지 날들은 어떻습니까? 하단 링크 참조하셔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오늘은 그 2020년 4월달 한 달 동안에 그 토끼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.
띠별 운세하고 그 다음에 여기 12신살 이런 부분들은 하단에 링크가 본문에 걸려 있으니까 참조하셔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은 공부도 되시고 운세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